안녕하세요. 참된 인생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외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나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인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모와 내면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외모와 내면은 각자의 영역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이는 것처럼 내면이 우리 외모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외모를 가꾸는 것이 내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본능과도 같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 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기도 하였죠.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은 외모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 총선에서 외모가 매력적인 후보가 그렇지 못한 후보에 비해 평균 21%나 더 높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동네 반장 선거도 아니고 총선이면 분명 외모가 후보자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연구 결과를 보면 외모에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모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외모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매력적인 외모는 사회적으로도 영향이 깊으며 금전적인 성공을 이루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외모를 더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얼굴빛입니다. 후광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후방에서 더욱 빛나게 만드는 배경이라는 의미인데요. 얼굴에 윤기만 있어도 사람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여자들은 꿀과 함께 각종 재료를 섞어 피부 관리를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주름이 자주 생기고 얼굴색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범은 바로 자외선 때문입니다. 자외선은 우리의 피부를 노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콜라겐과 함께 피부의 탄력과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엘라스틴 성분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피부 탄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피부색도 칙칙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얼굴 빛의 윤기와 피부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외출하기 30분 전 무조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셔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표기되는 SPF는 자외선 차단 지수로 SPF 10은 12분 동안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는 피부를 차단제로 120분 동안 보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최소 SPF 15에서 30, 해변이나 등산 등 야외 활동 시에는 SPF 30에서 50을 꼭 발라주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500원 동전 크기만큼 짜서 얼굴에 듬뿍 발라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이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수축시켜 피부색을 칙칙하게 만들기 때문에
흡연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줄이셔야 합니다. 또한 쌀뜨물 세안도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쌀뜨물로 세안하면 살의 각종 영양분이 고스란히 얼굴 피부에 전달되어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 환한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쌀과 쌀겨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지방질, 무기질, 비타민 A, B 등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또 얼굴에 잡티가 생기는 피부 트러블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쌀가루를 물과 섞어 팩을 하면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얼굴이 하얘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피부를 더 신경 쓰고 가꾸어 보세요. 두 번째는 당연히 자기 관리입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관리를 매우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여기서 자기 관리란 운동 습관, 생활 습관 그리고 식습관을 모두 포함한 뜻입니다. 사람의 내면은 외면에 걸맞게 나타나는 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운동하는 습관을 꼭 들이셨으면 합니다. 수영, 걷기, 등산 모두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은 우리 몸의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얼굴빛도 운동을 통해 땀을 배출시켜 노폐물을 빼면 얼굴에 윤기가 귀티나게 돕니다. 또한 심리적 효과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사고와 학습,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며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것에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자기 효능감을 키우며 긍정적이고 행복해지는 정서적 변화가 생길 것이며 자연히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옷을 단정하게 입으세요. 옷을 너무 편하게 입으면 당연히 나의 행동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분들은 정장을 입으면 입에서 나오는 나의 말과 태도가 절제되고 행동이 신사적으로 바뀌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여성분들은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으면 나의 행동도 고급스러워지고 좀 더 품격 있게 행동하게 되는 것 또한 한 번쯤은 느끼셨을 겁니다. 이처럼 옷 하나를 한낱 천쪼가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날개 같은 옷을 입도록 노력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나의 태도와 언행이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해 보도록 노력하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도 외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초두요가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초두효과의 예시로는 미국의 유명 심리학자인 솔로몬 애쉬의 실험에 따른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약 100명의 실험자를 대상으로 다음 문장을 읽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 대한 인상을 적게 하였습니다. A라는 사람의 문장은 똑똑하고 근면하다. 하지만 충동적이고 비판적이며 고집세고 질투심이 강하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B라는 사람의 문장은 질투심이 강하고 고집세며 비판적이고 충동적이다. 하지만 근면하고 똑똑하다. 였습니다. 위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은 B보다 A라는 인물에게 더 80% 이상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처음 들어본 긍정적인 표현이 나중에 표현한 것보다 더 강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긍정의 틀과 부정의 틀을 많이 사용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놀이동산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된 경우 아이에게 오늘은 놀이동산에 못 가, 그러니까 집에 있자라고 말하는 것과 오늘은 집에 있고 놀이동산은 다음에 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의미여도 아이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전자에서는 못 간다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후자에서는 간다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의 틀에서 말하면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긍정의 틀에서 말하면 긍정적인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아내가 출근하는 남편에게 오늘도 늦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오늘 빨리 들어오나요 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모도 어둡고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어두운 사람들은 특히나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세요. 긍정적인 언어를 자주 내뱉으면 나의 표정이 바뀌고 나의 내면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의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어가는 힘이며 결국엔 나의 인상에서부터 품격이 보일 것입니다. 5번째는 어깨를 펴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라입니다. 항상 자세가 올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성실할 것 같고 인상이 좋아 보이고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갑니다. 자세가 좋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도 스타일이 좋아 보이고 품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바른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신경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도 자기 관리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생각과 마음이 의기소침해져 있더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다른 이들이 볼 때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워 걸으면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허리가 굽고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스트레칭을 해주는 습관과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공자는 무뇨지랴, 지류무냐라는 말씀을 남기셨었습니다. 이 뜻은 무는 겉을 꾸미는 외면을 말하는 것이고 질은 본질, 즉 내면을 뜻합니다. 이 말의 본질은 결국 내면과 외면이 같다는 뜻입니다. 호표지곽, 유견양지곽.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에서 털을 뽑아버려 무늬가 없는 가죽으로 만든 것이 개와 양의 가죽을 무두질로 만든 것과 같다고 보는 이치입니다. 즉 내면도 중요하지만 문식, 즉 예약을 다듬는 거칠애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무늬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비유인 것이죠. 그러니 내면을 가꾸면서 외모도 가꾸는 참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의 평화와 화목,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참된 인생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